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요일날 8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3%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호재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호재는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나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조금 길게 보면 하락했었던 구간 5만원대에서 아무리 기다려봐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 동안 호재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10월 달이 되고 여기 9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재가 계속 터져요. 뭐가 나옵니까? 삼성, SK와 함께 오픈AI와 100조 원 HBM 동맹,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즉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뭘 합니까? AI 학습 플러스 추론입니다. 근데 추론은 계속해야 돼요. 학습은 첫 번째는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추론은요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추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삼성도 HBM에 대한 이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도 24년도까지는 하이닉스 혼자서 HBM을 감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HBM을 엔비디아 쪽으로도 납품을 합니다. 양산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왜 이런, 그쵸?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HBM 대량 공급, 이런 내용들이 왜 지금 나오냐고요. 지금 5만원대 안 나오고.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발표된 건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때요? 계속해서 5만 원대예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때문에 이때부터 반등이 나올 거였으면 이때부터 올라가야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렇죠? 5달이 됐을 때도 이 고점을 넘지 못했었다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죠. 물론 이걸로 인해서 아직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가 들어오면서 뭐가 발생했죠? 파운드리 쪽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요. 주가가 정작 올라오고 나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이 정치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미국 민주당에서 나 그냥 셧다운 시킬래,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정부 기관의 셧다운이죠. 이게 계속돼요? 아니죠. 미국 시장도 선물 기준에서는 약간 주춤주춤합니다. 미국 시장 보고 갈게요. 나스닥도 보면 0.3% 상승해서 끝났어요. 화요일 마감 기준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 선물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선물 시장 한번 보면서 갈게요. 나스닥 선물. 자, 요 내용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스닥 선물도 보면 어때요? 0.6%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지금 시간은 10월 1일 오후 20시. 그쵸? 8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선물 시장 흔들릴 수 있다. 근데 본장에 올라가면 또 매수세가 또 들어와요.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나와 있는 시세를 가지고. 자, 보세요. 엔비디아 계속 신고가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런 호재거리 내용과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쵸? 계속해서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 HBM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나와요? GPU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GPU를 어디서 지금 헤게모니, 즉 주도권을 쥐고 있나요? 엔비디아예요. 결국에는 삼성도 그렇고 SK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서 받아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호재가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하는 게 올라오고 나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관련주들 가지고 이야기 자주 드렸잖아요. 두산 테스나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계속 나와요. 8% 올랐습니다. 원익홀딩스 어마어마하죠. 그쵸? 엄청납니다. 그리고 심텍 어때요? 삼성전자의 바닥이 딱 잡혀 있을 때, 이때부터 신고가를 가 있는 순서대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많이 올라간 놈이 더 갑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올라오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 신고가 구간에 갔다는 겁니다. 어떤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올라가는 쪽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잖아요.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지금 8만 원대인데 정확하게 딱 찍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느냐? 저가 고가 딱 따져보면 어때요? 저가부터 고가까지 75%.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라고요. 지금 상황이 거의 뭐 조금 더 올라가면 한 100% 찍겠죠. 10만 원 넘어가면.
그렇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냐. 미래 가치가 반영되는 첫 번째 단계 신고가 구간을 삼성전자가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하이닉스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같은 거 20배씩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 첫 번째 단계에 왔고 그리고 AI 투자는 계속되고 엔비디아는 빠지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 첫 번째 단계를 밟았어.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 버틸 때 8배, 10배씩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걸 제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반도체 같은 거 삼성전자 버티고 있을 때 DI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하죠.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온다고요. DI 그쵸? 어때요? 수요일날 23%또 올랐어요. 이제 나오니까 뭘 해야 돼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죠.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말아라.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고 관련주들 튀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 딱 버티고 계속 수익 구간 나오죠. 24년 6월, 24년 6월 14%, 25% 한 달 동안에 20%대 왔다 갔다 하는 수익을 두 번이나 내죠. 5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14%, 4월 달에도 마찬가지 26%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돕니다. 절대로 우리가 많이 내렸으니까 사야 된다 이런 것들 무조건 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죠. 근데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또 잡아요. 76%. 이 올라오는 거 확인하는 게 이수 페타시스가 이제 올라오네.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딱 베이스를 잡아줄 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도 35% 이렇게 수익 구간이 들어온다고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호재가 터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호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봐서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급이 몰리나요? 8만 원을 넘어가니까 왜 1조 원대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나요? 그리고 8만 원에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7천억 원대가 또 들어오나요? 8만 5천 원을 넘어가니까 왜 4천억 원이 들어오고 8만 6천 원을 넘어가니까 왜 5천억 원이 또 들어오나요? 외국인들이 왜 5만 원대 사지 않았겠냐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수하세요. 주식시장은 확인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절대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목군들 있죠.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원전. 왜 원전이 부각받기 시작했죠? AI 때문에. AI 하면 뭘 해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에 뭐 들어가요? GPU. GPU는 뭐가 돼요? 전기 많이 먹어요.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요. 그러면 연결돼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올라갑니다. 원전 수주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즉 신고가 구간을 공략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았느냐.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먼저 하고 돌파할 때 또 샀죠.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이 100%가 넘습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되고 과거에도 계속 되어 왔었다. 우리는 무조건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 보지 말고 삼성전자의 시세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떤 주도주, 즉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월 1일이죠. 장 시작하고 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바로 매수 잡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얼마나 올랐어요? 2.3%. 이 고가에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고요. 분할 매수를.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 돕니다. 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이건 떨어져 있는 안 올라온 내가 싸 보이는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비싸 보이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가 나옵니까? 거래 규모 자체가 늘어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정점을 찍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정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는 걸 보고 팔아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실전 매매에서 제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최저가를 잡고 최고가를 잡아서 매도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적게는 20에서 30%,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많게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주도주만 매매하고, 중요한 점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화면, 키움증권에서 0606 화면입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내가 매매한 내용이 언제 타점을 잡았는지 다 나옵니다. 실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는 거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이나 이런 거, 바이오 적자죠. 알테오젠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알테오젠 지금 시가총액이 20 몇 조 뭐 이렇게 되는데 코스닥에서 1등 기업입니다. 근데 적자를 면하긴 했죠. 근데 이익을 보고 있는 폭이 1000억대 올해 예상치로 잡혀 있어요. 24년도에는 200억대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0조가 넘는다니까요. 이걸 고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가 어때요? 2년째 올라가고 있다. 근데 수익 구간도 어때요? 30%대 7월 28일 25년도 24년도에도 어때요? 투자리수 계속 터져요. 33%, 그쵸? 10% 후반대 20% 넘나드는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진다고요.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내용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가격대를 어떻게 파악해서 매매를 할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간중간에 이런 굵직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즉 삼성전자도 이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구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될지 제가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